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의 13장에서 15장 파트 2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대학에서 글쓰기를 강의하던 나는 대학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압력과 싸웁니다. 대학을 이성적 사고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나는 내가 가진 고전적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대학의 이상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한편 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끝에서 나는 직장 동료가 던진 퀄리티, 본질 혹은 탁월성이라는 말에서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의 길인 동시에 광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보즈만에 도착한 나와 일행들은 옛 동료인 듀이즈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 동안 이성과 감정 혹은 기술과 예술 사이의 분열에 대해 말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과 실비아를 떠나보낸 나는 옛날에 근무하던 학교의 건물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잊혀진 유령인 페드로스가 내 안에서 다시 점차로 또렷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까지가 13장에서 15장까지의 어떤 그 소설적 줄거리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앞에 부분과는 달리 어떤 그 철학적 배경이 복잡한 얘기가 길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 그와 연관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혼동, 우리의 착각, 즉 A인 것을 B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오늘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혼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질과 기능의 혼돈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교회를 교회로, 대학을 대학으로, 또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물질인가 기능인가 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이런 게 있는데요. 한때 교회로 쓰이던 건물에 그 맥주집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다가 술집 간판이 걸려 있는 걸 보고 키득거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교회의 핵심은 신앙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물, 한때 교회였던 그 건물이라는 껍데기, 그 물질을 그 자체를 교회로 보는데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대학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그 옛날에 주인공의 과거인 페드러스가 얘기를 하면서 대학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지는 그 관점의 차이가 이 학생들은 대학이라고 하면 그 대학을 그냥 어떤 대학을 유지시키는 시스템 혹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 이거를 대학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페드러스가 말하는 것은 대학이 대학다운 것은 대학이 하는 기능 때문이지 건물이나 뭐 어떤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것의 본질이 어느 쪽인가, 우리가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교회라는 그 건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말하는 것인가? 대학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건물들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비슷한 질문을 우리는 사방에 던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물질은 계속 교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살아있지만 다음 순간 죽고 나면 물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이 물질이 나인가 하면 그건 아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거죠. 물질인가?
아니면 기능인가?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화두를 여기서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다른 단어로도 표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행위라던가 어떤 주변과의 관계라던가 의미라던가 이런 걸로도 이제 교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어떤 물질이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기능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을 유물론적으로 물질로 보는데 너무 익숙해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다른 그 혼돈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과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혼동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앞에 나온 얘기로 하면 이제 고전적 이해와 낭만적 이해의 혼동,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한다는 것과 완성되어진, 다시 말해서 교과서나 책에 쓰여진, 논문에 쓰여진 과학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학을 잘 아는 것과 과학을 잘 하는 것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잘 하는 것과 글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평론을 하는 건 서로 다르죠. 종종 아주 유명한 작가는 평론을 하지 않고, 굉장히 유명한 그 평론가도 직접 글을 쓰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글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술 전 범위에 대해서 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것, 글로 쓸 수 있는 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로 적어서 완성되어진 과학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학을 할 때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과학자는 대단히 예술적입니다. 직관이고 마치 소설가처럼 생각합니다.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자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학자가 내가 만들어낸 결론이 무엇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소설가와 과학자는 굉장히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본질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론하는 것과 글쓰기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작가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친 게 무엇이냐? 글쓰기였어요. 글쓰기. 수사학, 글쓰기 이런 걸 가르쳤는데,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마치 평론하기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이러저러한 테크닉이 있다. 또 이러저러한 그 구조를 가지면 이러저러한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적인,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쭉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럼 학생들 그걸 쭉 배우고 나서, 자, 지금부터 글쓰기를 해봅시다 라면 글을 과연 잘 쓰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뜻 들으면 이런 차이를 누가 몰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자꾸 이런 혼동에 빠져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해놓고는 그 말로 해놓은 것이 그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그림을 막 평론하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천양지차인데도, 말로 그림을 막 평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착각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글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소개한 퀄리티, 이런 그 탁월성, 본질, 이런 말에 대한 그 고민의 끝에서 작가의 정리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오늘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재미있게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